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서 뉴욕 증권시장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크게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갈수록 악화되고 또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어 대응책 차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시카고에서 열린 이 연방준비제도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 최근 주요 경제 현안들을 언급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시사한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좀 심각한 것 같다.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난 그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세계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보고 있고요. 미국과 글로벌 경제 성장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지금 주시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언제 또 어떻게 해결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게 상당히 좀 그 긍정적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그런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어떤 그 발언 자체가 기준금리 인하와 지금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연준이 지향하는 바는 견고한 고용시장 그리고 2% 인플레이션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건 맞지만 어제 그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요. 어느 대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걸 시사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놓고 기준금리 인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진 않았어요. 그건 뭐 또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한 발언 중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 적절한 대응 이 부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연준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이라는 것은 역시 금리 인하가 가장 뭐 기본적인 그런 그 행위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건데, 연준 의장이 발언한 것보다 발언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이 컨퍼런스에서 어제도 이 페드 컨퍼런스 연방준비제도 컨퍼런스였는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방준비제도 컨퍼런스에 참석하면 항상 고정 레퍼토리처럼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발언이 바로 이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는 기준금리 유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들인데, 그런 발언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페드는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인내심을 발휘하겠다. 뭐 이런 얘기. 또 현행 연방준비제도 목표 금리가 적절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조만간 금리를 올릴 텐데 그 전까지 올리기 전까지는 좀 인내심을 발휘하겠다. 그래서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데 혹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금리를 올리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현행 그 목표 금리가 적절하다는 것. 이 얘기는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절하기 때문에 뭐 인상이든 인하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그 컨퍼런스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보통 이런 표현들을 해주면서 시장에게 신호를 줍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지 금리를 동결할지 신호를 주는데, 어제는 금리 인상의 신호도 주지 않았고 금리 동결의 신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금리 인하를 말할 수는 없고요. 금리 인상, 금리 동결을 전혀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어제의 이 컨퍼런스에서의 발언은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금리 인하에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워딩을 계속 해왔는데,
그것과 어제 컨퍼런스에서의 이 공식 성명 내용은 분명히 온도차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그 경기 확장을 시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확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다. 이것은 뭐 금리 인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라는 말은 분명 안 했지만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시장이 알 수 있도록 금리 인하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니티은행의 최원호 행장을 지난번에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준으로서도 좀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하라 했기 때문에 마치 거기에 그렇죠.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듯한 느낌을 줄까봐 지금까지 좀 시간을 끌어온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은 뭐 대놓고 금리 인하를 언급하는 그런 이제 발언은 어제 분명히 하지 않고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긴 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몇 주 전부터 이거 인하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 그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연준 의장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발언하는데 조금 더 이 부담이 적을 그런 인사들이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했어요. 예상보다 급격한 경기 둔화 시에는 일종의 보험 차원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조만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된다면 보험 차원에서 금리 인하 해놓는 게 낫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기 둔화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지금의 여러 가지 불확실한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경기 둔화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기 둔화가 오고 나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면 늦으니까 경기 둔화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액션을 취해 놓으면 그래서 나쁠 건 없다. 보험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관세 인상과 무역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 장기화 이런 것 등이 그 미국 경제에 상당한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 무역 전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곧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에 비하면 상당히 좀 직설적인 표현을 했고요.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CNBC와 인터뷰에서 역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탄탄하지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2%가 가장 이상적으로 연준이 항상 그 꼽고 있는데 2%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정책 대응에 나설 여지가 있다. 정책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기준금리 인하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이 강력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렇게 그 시장도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어제 제롬 파월 의장 또 이런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오늘은 또 여기에 대해 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늘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무역 긴장감으로 미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방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커졌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해도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그렇게 섣불리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했고요.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에는 경기 둔화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신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 물론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중국과의 경제 전쟁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뭐 상황이 달라진다는 걱정도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당장 경기 둔화를 얘기한다는 거는 좀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경기 둔화 관련한 추가적인 신호가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고 멕시코 관세 위협이 미국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킨다. 그건 사실이다. 그래서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는 멕시코와의 강력한 관계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그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네. 그러나 뭐 이 목소리를 낸 사람들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은 것 같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개 발언을 함에 따라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 있죠. 네. 또 고율 관세 있죠. 네. 지금 경제가 최고 위기에 뭐 있다 이런 그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네. 이걸 조금 잠재우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경제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닥쳐서 어떤 현상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건 이미 늦고요. 항상 선제적인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선제적인 정책이 돼야 그것이 효과를 낼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단계에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게 어느 정도는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좀 네. 공감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NBC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 발언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조만간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그 덕분에 어제 그 뉴욕 증시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런 많이 올라갔네요. 폭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만큼 네. 시장은 크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아무런 말을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저물가와 관련한 금리 인하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왔다는 점을 CNBC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좀 낮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하진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었는데 그렇지만 글로벌 무역 전쟁에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국제적인 어떤 그런 무역 전쟁, 글로벌 무역 전쟁이 갈수록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이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제 이런 네. 분석이에요. 실제로 뭐 중국과 미국이 극적인 타결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미국 중국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의 아주 센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천안문 사태 때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다 밝혀라. 그러니까 오늘 뭐 중국 쪽에서 아주 노발대발하는 그런 난리가 반응이 났잖아요. 나왔습니다. 내정 난리가 간섭이라고. 났죠. 네. 예,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아니 중국 내정 문제인데 중국 내부 문제인데 그게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중국 내부 문제를 왜 미국이 내정 간섭하려고 드느냐 이건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뭐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이 당장 오늘 현재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좀 좋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직은 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어떤 우려하는 분위기를 좀 잠재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CNBC 분석했고요. 어찌됐건 어제 뉴욕 시장이 보여준 걸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제적인 불안감은 크지만 상당히 시장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유력한 금리 인하 시점은 오는 9월에 열리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일단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9월쯤에 한 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지금 6월인데 7, 8월이 지나고 9월쯤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올해 12월에 또 마지막 FOMC가 열리거든요. 12월에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측대로라면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얘기고 그런데 뭐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지금 멕시코나 중국 쪽에서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멕시코는 암노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 부과 예정일이 지금 10일인데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나섰어요.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한 미국 멕시코 양국 간의 어떤 대화 논의가 합의에 도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멕시코 대통령이 좀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멕시코가 좀 불법 이민자 문제, 그러니까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건데 그 문제를 멕시코가 이제 받아들인다면 뭐 고유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 부과 문제가 해결될 여지를 지금 멕시코 대통령이 오늘 던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 상무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경제 무역 분야와 관련한 그 이견
마찰 이런 부분은 역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중국 상무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나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는 어제 뭐 폼페오 국무장관의 중국 입장에서 보면 거의 막말성 굉장히 심한 말을 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중국도 세게 대응을 했지만 외교적 차원에서 그러나 실제 협상을 하는 상무부 쪽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 시장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중국 상무부의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낙관론을 가지는 그런 모습도 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기준금리까지 인하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의 어떤 불안감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연준이 좀 시기를 재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9월쯤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지금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 같습니다. 오늘도 뭐 지금 뉴욕 증시가 0.5% 정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제 그렇죠.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언급에 지금 고무적인 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CNN도 속보로 보내고 있는데 화이트하우스도 지금 그 예정된 관세 부과 아니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도 멕시코 쪽 그 관계자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공화당도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만큼은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뭐 극적인 타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뭐 한국 기업들도 좀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삼성 TV, LG TV도 좀 비싸질 거고. 그러니까요. 기아 자동차도 네. 또 비싸질 거고. 저도 지금 자동차 한 대 장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미국 자동차 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GM이나 포드나 왜 그렇게 일본차, 한국차 사냐, 미국차 사라 이런 얘기인데 네. 그게 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우리가 코리안 차를 하나 사겠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